건강한 실천,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라벤더 소영이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기온이 부쩍 높아지는 이맘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현식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네. 선생님, 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뵙지 않았습니까? 네. 오랜만에 이 MC 소영이를 본 느낌을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하신다면? 벚꽃 엔딩이요? 저희 이제 엔딩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노래가 좋아서. 노래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였죠? 흩날리는 벚꽃잎이 흘러 퍼진 이 노래. 네, 여기까지만. 역시 화음이 잘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벚꽃이 떨어지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이맘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병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A형 간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고 코로나 방역도 풀리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의 접촉이 늘어나고 음식물 취식도 늘어나면서 걸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A형 간염이라고 하면 전 사실 A형만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 혹시 어떤 걸까요? 예,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간의 염증입니다. 주로 급성으로 발병이 되고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급 법정 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A형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간염은 되게 많고요. 네. A, B, C, D, E, F, G까지 그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A형, B형, C형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A형, 이 시기에 이제 A형 간염이 중요한 이유는 B형이나 C형은 혈액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접촉으로는 걸리지 않겠습니다만 A형 간염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걸리기도 쉽고 집단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면 코로나와 같이 기침이나 이 대화로도 전파가 될까요? 예,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예, 주로 감염자 대변에 의해 오염된 물체를 만지거나 오염된 음식 또는 음료를 먹어서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갔었을 때 발생합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상온과 낮은 산도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생존하기가 쉽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합니다. 4도씨 보관했었을 때 당근에서는 4일, 상추에서는 9일 이상 생존할 수도 있고 사람 손에서도 4시간 이상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손과 무생물 표면 사이의 접촉에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즉, 채소를 깨끗이 씻지 않고 먹거나 A형 간염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진 다음에 손을 닦지 않고 음식물을 먹었을 때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이 A형 간염도 손 씻기는 정말 기본이겠네요. 예,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방의 처음이자 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또 조개젖으로도 집단 발생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온이 높은 이 봄, 여름 때 어떤 음식을 좀 피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2019년도에 오염된 수입 염장 바지락살을 이용해서 만든 조개젖으로 대량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검출이 안 되는 음식물들을 발표하고도 했었는데요. 이는 오염된 바지락살을 이용한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고 날씨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해산물이나 어패류 등을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때문이지 A형 간염 때문은 아니고요. 다만 여름철에 날씨가 더울 때는 해산물, 어패류 등을 익혀 먹는 것이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름만 알지 자세한 어떤 병명을 잘 모르는데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주제랑은 상관은 없지만 간단히 그렇죠. 설명드리면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을 먹거나 아니면 피부에 상처를 통해서 비브리오균이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증상은 섭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염이랑 똑같고 피부로 침투할 때는 부종이나 수포, 발적, 궤양 등의 피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는 수온이 18도 이상 늘어나기 시작하면
바닷가에서 비브리오 그 증식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입으로 섭취를 해서 발생을 하면 사망률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A형 간염은 또 음식 이외에도 감염 경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주사기를 통한 혈액맥의 감염도 있으실 수가 있고 네. 성접촉을 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A형 간염은 제가 아직 걸려본 적이 없어서 네.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잠복기가 15일에서 50일 정도로 좀 긴 편입니다.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합니다만 6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연령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황달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부터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전신 증상, 발열이나 두통, 오한, 피로감 등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갈색의 소변이랑 황달이 발생합니다. 식욕감퇴, 구역 구토, 복부 불편감, 설사 등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복기가 있고 무증상이 많다면요. 증세가 없을 때 전염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증상 발생 2주 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가 전염이 가능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증상 발생하기 1주에서 2주 전에 감염력이 제일 높은데 이때 무증상이거나 반복기에는 사실상 증상이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 후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조리를 하기 전이라든가 지저분한 물건을 만진 다음에는 깨끗이 항상 손을 씻어야 되며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해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건 발견만 한다면 치료도 금방 호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그렇듯 A형 간염도 특이하게 치료제가 없으면서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금방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낮은 확률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치명률이 80%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병을 알아야지 나을 수가 있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단되면 보통 입원을 권유를 드립니다. 낮은 확률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감시도 필요하면서 식사를 못하고 울렁거리고 토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탈수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격리도 해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서 격리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격리 목적으로도 입원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또 입원을 하면 또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합병증이 올 수 있을까요? 간염이 심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하면 간부전이 심해지면서 치명률이 높아지고 간 이식까지 해야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완치되고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A형 간염 예방 주사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맞다 보면은 그래도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그 예방 목적으로 맞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A형 간염 예, 예방 제가 접종이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방 접종이 있고요. 네, 만 40세 미만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예방 접종을 바로 맞으시고요. 원래 젊으신 분들은 그럼 항체 검사를 한 뒤에 맞는 건가요? 40세 미만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맞는 거고요. 네, 40세 이상이었을 때는 항체 검사를 하고 맞습니다. 현재 소아는 생후 12에서 23개월 사이에 1차 접종 후에 6에서 12개월 후에 2차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 성인인 경우에는 6에서 12개월 사이로 2회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A형 간염이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 시기를 만약에 아이들이 놓쳤다. 그럼 혹시나 다시 1차부터 접종하는 게 맞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고 A형 간염인 경우에는 2회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력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까먹었다면 인지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2회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는 분들도 다시 예방 접종을 받는 게 좋을까요? 그 항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A형 간염에 한번 걸리면 거의 그 평생 항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 접종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오늘은 봄철 주의가 필요한 A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 A형 간염의 발생 원인으로 또 어떤 것들을 뽑아주셨죠? 주로 감염자의 대변에 의해 오염된 물체를 먹거나 오염된 음식 또는 음료 등을 먹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외에도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A형 간염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증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죠? 대표 증상으로는 초창기에는 전신 증상, 발열이나 두통, 피로감 등이 생기고 이후에 암갈색의 소변, 황달 증상이 생깁니다. 식욕 감퇴, 구역 및 구토, 복부 불편감, 설사 등도 동반될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황달이 되겠습니다. A형 간염 진단을 받는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걸까요? 네, 낮은 확률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도 필요하고 격리를 하기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입원을 권유드립니다. 격리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의 접촉으로 걸릴 확률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했듯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A형 간염을 필수 접종해야 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네, 현재는 12에서 23개월 소아는 의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접종을 하고 있고요.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의 소아 청소년이나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A형 간염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자나 장기 체류를 한다거나 직업적으로 노출이 될 위험도가 높은 의료인, 군인, 요식업 종사자나 만성 간질환자, 혈액응고 질환자,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생 비율이 높은 연령대나 성별이 있을까요? 예, 젊은 성인,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잘 발생을 합니다. 30, 40대에서 그 발생 비율이 좀 높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과거에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A형 간염에 노출이 돼서 이미 걸렸었고 6세 미만에서는 A형 간염인 경우에 70세 미만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앓고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1970년도 이후에서 위생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A형 간염에 노출되지 않기 시작해서 항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또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어린이들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딱 중간에 끼인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항체 양성률이 없어서 잘 발생을 합니다. 저도 30, 40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30대에 좀 가깝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내가 A형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피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 검사를 한다면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병원마다 약간 다를 텐데요. 네. 직접적으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는 병원들은 그 당일에 대부분 나올 겁니다. 또 A형 간염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용변을 보고 난 뒤에 음식을 취급하기 전이라든가 환자를 돌보기 전에는 환자를 돌보기 전이나 아이를 돌보기 전에는 비누를 꼭 사용해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A형 간염은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부터 실천이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선생님이 함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같이 인사해볼까요? 네. 여러분, 손 열심히 닦으세요. 네, 열심히 닦으세요. 쓱쓱 싹싹.